치과 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면 환자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환자분들은 별로 불편한 것도 없어서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왔는데 원장이 보자마자 이 치아 빼야 돼요. 하나 빼라고도 안 해. 막 2개, 3개 빼라고도 하고 빼고 나면 임플란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이러면은 갑자기 나는 별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 이 원장은 사기꾼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볼 때 치과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제일 좀 억울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치를 치아의 암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이 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치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풍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풍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중에 몇 개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풍치 위험군인가 아닌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에 피가 묻어 있다. 두 번째, 칫솔질을 할 때 입에서 피가 나온다. 세 번째, 거울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치석이 보인다. 네 번째, 치아가 흔들린다. 다섯 번째, 치아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여섯 번째, 잇몸 쪽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좀 노출돼서 보이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양치질을 해도 계속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여덟 번째, 입안에서 고름 같은 맛을 난 적이 있다. 아홉 번째, 아래 앞니 쪽이나 위쪽 어금니 쪽이 약간 욱신욱신 무리하게 아픈 느낌이 가끔 반복이 된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보통 한두 개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풍치 위험군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데요. 6개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풍치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치란 무엇이냐면 그냥 잇몸병이에요. 잇몸병인데 잇몸병 중에서도 조금 심한 거를 저희가 그냥 알기 쉽게 환자분들에게 풍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풍치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리다는 건데 이 잇몸병, 그러니까 치아 주변 조직에 잇몸뼈도 있고 잇몸살도 있는데 그쪽이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염증 상태가 되면서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시리죠. 근데 그 바람만 불어도 시릴 정도로 잇몸이 내려갔다는 거는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내려간 거니까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치아가 흔들흔들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안에서 혀가 밀면 치아가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염증이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염증의 증상이 붓고 시리고 아프고 피나고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나고 이게 심하신 분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도 베개에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이 풍치가 무서운 이유는 잇몸병, 이 풍치라는 거는 별 증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증상들도 그냥 꾸준히 조금씩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났다? 피가 났나 보다 하면서 화장실 나오면서 까먹어요. 두 번째, 잇몸에서 냄새가 나고 좀 부어있는 것 같다? 이 만성적으로 부어있는 분들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고요. 한번 부었던 걸 느끼고 시린 증상이 났던 거는 아무 진료를 안 해도 2,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증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풍치를 치아의 암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이 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풍치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풍치를 예방하는 거는 잇몸병을 생기지 않게 잇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칫솔질을 잘 하시고, 두 번째,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기타 등등의 구강 관리 용품을 꾸준하게 쓰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충분한데 양치질로 해결이 안 되는 치석이라는 게 있고 그 치석을 없애는 거는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이에요.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꼭 해라 라고 최소한의 횟수를 정해주는 거고요.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20대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이 좋지만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30, 40대 넘어가서 5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이 좋고요. 풍치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가 치과 대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잇몸병의 예방, 풍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 칫솔질을 보통 할 때는 저희가 씹는 면, 어금니 위쪽 있죠. 거기를 열심히 닦잖아요. 그건 사실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풍치를 걱정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이상 분들은 사실은 풍치는 잇몸병이거든요. 치아랑 잇몸이 닿아 있는 쪽만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30대가 넘어가시면 사실 치아라는 거는 단단해져서 충치가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풍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칫솔질을 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살짝 진동을 주듯이 치아랑 잇몸이 닿아 있는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다 칫솔머리를 넣어서 진동을 주듯이 살짝 털어만 주신다는 느낌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치아랑 잇몸 사이 홈에 음식물이 안 껴있으면 되니까 깨끗하게 털어주는 거를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 치아와 치아 사이는 당연히 칫솔이 안 들어가니까 치실질을 하고 부족한 건 치간 칫솔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토피까지 하면 너무 좋죠. 이렇게 구강 관리만 잘 해주셔도 풍치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방법 중에 하나는 치아 교정이 있어요. 교정은 제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아가 삐뚤삐뚤하신 분들이 뭐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치과에 오셔도 스케일링으로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50대, 60대 분들도 교정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삐뚤삐뚤한 치아가 반듯하게 펴지면 관리가 훨씬 편하실 거고요. 이건 분명히 풍치 예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풍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풍치 치료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이미 나빠진 잇몸을 좋게 만드는 거는 한계가 굉장히 많고요. 풍치가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풍치와 함께 풍치를 잘 데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걸 목표로 관리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리 방법이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 구강 관리, 아까 용품 제가 말한 거 다 써주시고,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풍치 진단을 받으셨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풍치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풍치와 함께 불편하지 않게 사시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아가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뭐 잇몸뼈 수술이라든지 기타 치주 수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풍치 치료 방법이 있다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관리 잘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세요. 뭐 이가탄이나 인사돌이나 이런 잇몸 약들이 있잖아요. 잇몸 약들은 결국은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덜 아프게, 덜 불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를 안 해도 풍치라는 질환은 보통 일주일 내로 다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미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는 이미 너무 나빠져서 치아를 발치하기 직전일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제가 풍치의 원인이 뭐라겠냐면,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과 치태, 그런 것들이 치아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잇몸을 계속 자극하고, 그 잇몸이 나빠지니까 풍치가 더 나빠지고 이 악순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제거 없이,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안 하고 인사돌, 이가탄을 먹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풍치가 걱정이 되고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잇몸 수술, 잇몸 치료, 스케일링 이런 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잇몸병 약을 먹으면 도움은 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약 성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1번은 스케일링 등의 관리고, 그게 된 다음에 먹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인사돌, 이가탄만 사 드시는 거는 정말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지는 마시고, 풍치가 있다, 나는 풍치 위험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치과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이 2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이 돼요.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도 어차피 환자분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 조직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스케일링을 잘 안 해주시면 치석이 쌓이면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가속화가 된 게 풍치고요. 어차피 나빠지고 있는 잇몸이긴 하지만 그 잇몸이 더 안 나빠질 수 있게 우리 같이 관리를 잘 해보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잇몸 오랫동안 유지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